사천시가 내년 사천 방문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해산물 등을 활용해 음식 문화를 살리고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맥주 축제와 캠핑 페스타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삼성 교육감인 박종훈 교육감이 취임 10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출생과 지역 소멸 문제를 경남형 사회적 돌봄을 통해 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진주 학폭 문제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제12대 경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 원장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26일 본회의 때 선출된 최학범 의장, 유계현 제1부의장, 박인 제2부의장까지 포함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이문수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연구팀이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척도는 검토를 거쳐 국가표준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동군의 한 주택가 당백공초에서 시작한 불씨가 분리수거장으로 옮겨 붙는 순간 순찰 중이던 경찰관과 주민이 합심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누리꾼들이 공유한 서부경남 SNS 소식들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시가 2025년 사천 방문회 해를 앞두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광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시가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진행될 사천 방문회 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관광 트렌드에 맞는 사천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국내 관광객이 경관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음식을 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관광 목적의 두 번째 순위가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음식에 대한 비중이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해산물 같은 강점 분야의 음식 문화를 살리고 현지 맛집을 엄선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천시의 킬러 콘텐츠로는 헬기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찾아오는 명소 개발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언급됐습니다. 사실 여행 가서 음식과 사진이 가장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진을 찍는 거에서 이제는 올리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형물과 함께 찍히는 사진, 그 사진을 또 SNS에 올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머무는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건어물 맥주 축제나 캠핑 페스타 등도 제안됐습니다. 주제 발표 뒤에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우주항공과 연계된 관광 콘텐츠와 특산품 개발 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천시는 공청회 의견이 반영된 40개의 실행 계획을 수립해 관광객 맞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박원수 경남도지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경남도 역점 사업 6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원수 경남도지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 예산 간담회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남해안 블루카본 자원회복센터 건립, 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등 모두 856억 원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부의경을 포함한 5개 지자체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80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체계적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등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기재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영재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송도근 전 사천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하 전 의원에게 징역 5년형과 추징금 1억 6,550만 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 전 의원은 송도근 전 사천시장으로부터 받은 사무실 운영비 등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시장을 포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는 검찰이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8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취임 1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경남 최초 3선 교육감으로서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10년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진주 학폭 문제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박종훈 경남 교육감이 취임 1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 교육감은 10년 기간의 성과를 나누기 전에 당면한 문제와 남은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지점에 저희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박 교육감은 저출생과 지역 소멸 문제를 경남형 사회적 돌봄으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와 함께하는 새로운 돌봄 모델을 만들겠다며 내년부턴 도내 2-3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진주 모 중학교의 학폭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박 교육감은 학교 폭력이 터진 후 뒷수습에 급급했던 이전과 달리 예방교육으로 방향을 틀었음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는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폭력성을 순화시키기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예술활동, 스포츠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 스포츠 지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폭력성을 좀 더 순화시키는 노력을 내년에 한번 집중적으로 해볼까 해서 예산 100억 원을. 박 교육감은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갈등에 대한 논란 질의에도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학교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과 관련해 독박 책임을 지는 건 반대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고민을 이어가자며 시스템적인 보완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을 좀 더 적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감이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지난 2014년 선출돼 3선째로 취임 10주년을 맞은 경남교육의 수장 박종훈 교육감. 12년 임기에 마무리에 접어든 10년 차가 아닌 이번 4년 임기에 절반이 남은 교육감으로서 앞으로도 아이들과 교직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산청하면 거창 합천 신성범 의원이 27일 열린 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전반기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세계 각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며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위기 발생 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신속한 회의 개최와 정보 전달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구 국회의원이 27일 열린 2024 혁신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혁신리더 국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강 의원이 이번에 받은 혁신리더 대상은 각 산업 분야 전문가와 교수로 구성된 선정조직위원회가 심사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국가 발전과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알린 공적이 있는 이들을 발굴해 시상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혁신리더 국정대상에는 강 의원을 포함해 단 6명만이 선정됐습니다. 제12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7개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차지했는데요.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진행된 경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후반기 의장엔 단독 후보로 나섰던 최학범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전체 도의원 64명 중 62명의 지지를 받은 최 의원은 임기 동안 소통과 협치를 통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단 한 사람의 의원님들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며 성김의 정치를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면서. 이어 부의장에는 역시 단독 입후보한 유계은 의원과 박인 의원이 각각 제1, 2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경남 도의회 64석 중 60석을 국민의힘 소속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후반기 원구성 전부터 국민의힘 독식이 점쳐졌습니다. 실제 의장과 부의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뽑힌 가운데 27일 진행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7개 위원장 자리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차지했습니다. 또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에 서부경남 지역 6개 시군의원 3명이 포함됐던 것과는 달리 후반기에는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선 일부 잡음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부의장 선거에 나선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선거 전 금품을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이 의혹을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논평을 통해 이번 의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진부 의장은 제기된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명확한 조치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또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신뢰와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한편 오는 7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 위원 선임을 마무리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LH 임직원이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오전부터 LH 본사와 인천 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인천의 한 LH 임대아파트 외벽도장 공사를 맡은 A사가 또 다른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과정에 LH 임직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사천시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신생아의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대상은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아동입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아이가 태어날 당시 국가가 예방접종을 위해 자동으로 부여하는 7자리의 임시 번호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사천에서 임시 번호를 받은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모두 17명입니다. 사천시가 남양동에 위치한 송포 1교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 공사를 마쳤습니다. 지진 발생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사업은 15억 원을 투입해 교량 받침을 교체했습니다. 한편 송포 1교는 총 길이 555m로 2010년에 준공됐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스마트폰 중독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동안 기준이 모호했는데요. 최근 경상국립대 교수가 의존도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 6세부터 69세 사이 95% 이상의 국민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기능만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역기능 우려도 적지 않은데 지금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사용하고 있는 척도는 2016년 개발된 방식입니다. 9개에서 10개 문항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돼 있다 보니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문수 경상국립대 교수와 연구팀이 새로운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20문항으로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척도는 기존 척도의 하위 요인인 문제적 결과를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등 4개의 세부 요인으로 구분했으며 측정할 수 있는 문항도 12개로 구성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생길 수 있는 결과를 구체화했습니다. 기존 척도가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신뢰도를 비롯해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기존 척도보다 조금 문항수를 조금 더 늘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척도를 개발을 했습니다.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이문수 교수. 이 교수는 스마트폰이 삶의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과의존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는 이런 디지털 기기들, 스마트폰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좀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절제하고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교육적인 지원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당 척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검토를 거쳐 내년 이후에 국가표준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공식 도입이 되면 국가 승인 통계인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정성입니다.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에 처음으로 가루쌀 모내기가 진행됐습니다. 서포 친환경 영농조합은 가루쌀 생산단지 30헥타르에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루쌀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으로 과자와 라면 등 제조에 필요한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가루쌀은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까지 모내기가 가능해 밀, 보리 등과 이모작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생산된 가루쌀을 모두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헥타르당 전략작물 직불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26일 함양 상림공원 토요무대에서 제19회 함양 산삼축제 D-100 성공기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병영 함양군수와 축제위원, 기관단체장,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엔 성공기원 퍼포먼스,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제19회 함양 산삼축제는 함양에 반하고 산삼에 빠지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상림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하동군의 한 주택가 골목. 담배를 피던 한 남성이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꽁초를 분리수거장에 버립니다. 20분 뒤 서서히 불꽃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데요.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까지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다행히도 때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과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힘을 합친 끝에 화재가 진압됐습니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누리꾼들은 피던 담배를 버린 남성 A씨를 상식이 없다며 비판하는 한편 경찰관의 빠른 대처에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편 꽁초를 버린 70대 남성 A씨는 단순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뾰루퉁한 표정을 하고 연인에게 잊은 것이 없냐고 묻는 남성. 여성에게서 원하는 대답이 나오자 탄탄한 팔뚝을 들어올리며 정답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천시 공식 SNS에 올라온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애교를 부리는 근육질의 남성이 등장해 재미를 더했는데요. 머리에 파고드는 강렬한 영상이라는 등 누리꾼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쿠션 진열대 옆으로 선 남성. CCTV가 있는 줄 몰랐던 걸까요? 셔츠를 들어올려 바지 속으로 물건을 집어넣는 듯 보입니다. 손가방에 몰래 상품을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동군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일하는 글쓴이. 그동안 도난을 적발해도 선처하다 보니 피해 금액을 매장이 감수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몇천 원을 아끼려다 큰 벌금을 물 수 있다며 경고도 덧붙였는데요. 누리꾼은 작은 돈에 양심을 팔면 안 된다며 글쓴이에게 공감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27일 오후 5시 10분쯤 진주시 하대동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21명 중 15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자세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남해군이 24일 화전도서관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남해군이 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 업무 위임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교육 지원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양 기관 사이에 체결된 건설 현장과 시설물 안전 확보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실시됐습니다. 교육에선 주요 건설 사고 사례와 사고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다뤄졌습니다.
2024년도 2분기 서경방송 시청자위원회가 27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청자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은 서경방송 뉴스와 보도 제작 프로그램, 지역 문화 행사에 대한 현황을 전달받고 지역 이슈들에 대한 균형 있는 보도를 강화하고 지역 밀착된 프로그램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서부 경남 곳곳의 축제와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 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남부지방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강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더라도 아침 최저기온이나 한낮 최고기온은 높아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불쾌감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냉방으로 온습도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전체적으로 흐린 하늘 보이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사천 19도, 하동 2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9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세종과 남부지방에 모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1도, 부산 22도로 출발하겠고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오전에 비 소식과 함께 오후 내내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고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53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4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3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까지 내내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